자, 16강에 이제 3번 할 거고요. 3번은 소재는 뭐 이런 거야. 사실과 사건의 차이래. 사실이랑 사건이 다른 거래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쌤이 한번 써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 그러니까 팩트를 말하는 거야. 팩트라는 것은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기술이다. 기술 알죠? 설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팩트라는 것과 이벤트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너희가 소재나 주제를 좀 적어놓고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think, 생각한대요. 대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절의 내용이 facts are the same. 팩트라는 것들은 the same, 같습니다. as, 뭐와 같다. the same as 쓰죠. 뭐뭐와 같다 할 때 event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로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두 가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이 팩트라는 것과 이벤트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같다라고 생각을 한대. 자, 그런데 콤마 찍고 which라고 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이벤트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뒤에 좀 더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이런 거는 너희가 주요 문법으로 중요한 문법으로 좀 표시를 할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which가 가리키는 이벤트가요. 뒷문장에서 보니까 목적격인가 봐.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니까 우리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런데 그들은 regard 합니다. 우리 regard A as B 알고 있잖아.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로 여기다. 자, 그러니까 regard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어. 그게 바로 얘라는 거야. event라는 거지. 그래서 목적어 자리 비어 있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럼 여기는 they는 누군데요? 뭐 they는 당연히 앞에서 말했던 그 some people이겠죠. 자, 그러면 그들은요, 즉 몇몇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랬는데 뭐를? 그 event라는 것을 근데 as 뭐라고 여긴대요? objective하고 hardcore한 elements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야. objective는 객관적인 그리고 hardcore,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런 요소라고 여긴다는 거지. 무엇에? of this universe. 그러니까 이 우주의. 자, 정리됩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팩트와 이벤트는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이벤트라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여긴다?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우주의 어떤 요소라고 여긴다는 거야. 이벤트를 말이지. 자, 그 다음 또 가보자. 두 번째 문장. The main reason for thinking this. 요까지 딱 잘라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주된 요인은 이유는 그랬는데 for 뭐에 대한 이유요? thinking this. 이와 같이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바로 앞문장이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대절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주어는 지금 main reason, 이유가 주어고 그래서 is입니다. 무엇입니다? 바로 대절입니다. 뒤에 나오는 대절이 주된 이유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대절. Events seem the best candidates. 이벤트라는 것이 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고의 후보자처럼 보이기 때문이래. candidate 후보자인데 자, 사건이라는 것이 이벤트라는 것이 최선의 후보자다. 뭐를 할 후보자요?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후보자 꾸며주자. 형용사적 용법이죠. offer us, 우리에게 제공해줄. 자, 여기는 us는 우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그럼 뭐를? 뒤에 나온다. A rock solid foundation. 이것을 제공해줄. rock solid면 돌처럼 단단한 거니까 이거 확고한 요런 뜻이야. 확고한 foundation은 토대 이런 거잖아. 근데 무엇에 대한? For our facts. 우리의 fact,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죠. 뭐 사실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그냥 팩트라고 표현할게요. 사실 그러니까 true하고 좀 뉘앙스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팩트라고 말할게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팩트들, 그것들의 확고한, 견고한 토대, 이거를 제공해줄 여러 후보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벤트가 제일 최고의 후보자인 것 같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것은 팩트야, 뭐 이것은 팩트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진리라고만 믿는 그 팩트들, 그거를 뒷받침해줄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겠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이것은 팩트네 하고 이제 구별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그래도 이벤트,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팩트를 우리에게 제공해줄 팩트라는 것의 토대가 되어주기에는 그래도 걔가 제일 좀 나은 것 같아, 적합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벤트 그게 결국 팩트 아니야? 실제 일어난 일 그게 사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우리가 파악할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일어난 일, 사건이라는 이벤트를 즉 사실이라는 팩트라고 여기는구나 이거야. 자, 그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같은 기조에 그리고 이거 조금 특이한데 true 그냥 형용사인 true가 있어. 부사면 이렇게 문장 전체 수식할 수 있겠지만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it is true 정도 되는 거야. 그것은 사실입니다. 참입니다. 진짜입니다. 뭐가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요. 요 콤마가 때로는 대절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너희가 제일 해석하기가 편해. 콤마 뒤에 있는 저 내용은 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So it is true that 정도로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콤마 뒤에 있는 그 대절에 해당하는 내용 보자. Events do happen or do not happen. 이벤트라는 것은 즉 사건이라는 것은 do happen. 그러니까 이런 do는 우리가 뭐라 그러지? 강조의 do라고 하죠. 그러니까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저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의 do를 썼다. 그러니까 정말로 일어나기도 하고 or 아니면 do not happen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은 참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거는 벌어진 일, 사건이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건이라는 것은 그래 벌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둘 다 어쨌든 근데 true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제 나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 집에 있다가 뭐 어떤 영화를 한 편 봤어. 일어난 사건이야. 그래서 내가 어제 집에서 영화를 보았다라는 그 사건은 발생했어요. 참입니다. true. 자, 그럼 이건 어때? 나 어제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 사건 일어났니? 안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도 근데 true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발생해야 우리가 이벤트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땡땡 하더니 you can neglect them. 그래서 당신은 그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것들 여기서 말하는 them은 events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있어. but 하지만 not deny them. 그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지. 부정할 수는 없지. 그래 모르는 척 그냥 무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어난 일을 안 일어났어 라고 부인을 한다거나 부정을 할 수는 없겠죠. 일어난 것이 true니까요. 자, so 그래서 아직까지 내용에 반전은 없다, 그지? 자, 네 번째 문장 가서도 so 그래서 by replacing by ing는 방법이잖아요. 뭐를 함으로써 이 말인데 replace를 함으로써 replace는 대체하는 거죠. A를 B로 대체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자, 그러면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표현 참고로 이렇게 합니다. replace A with B. 자, 그러면 팩트를 이벤트로 대체함으로써 we might think,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색깔이 좀 헷갈리네. 쌤이 팩트는 계속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었으니까 요거를 딴 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A를 B로 대체함으로써 그랬는데 요 팩트라는 것을 우리는 이벤트로 대체함으로써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대. 뭐라고? We have found. 우리가 찾았다. 요거는 대절이겠죠. 우리가 대절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자, we have found. 우리는 이미 발견했어요. 뭘? The strong objective foundation을.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객관적인 토대를 우리가 이미 발견했어. 근데 그 토대는 어떤 토대요? 요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파운데이션 꾸며주면 되겠네요. 자, strive는 노력하는 거야. 근데 for 붙었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한다. 즉 그거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that은 사실 전치사 for 뒤에 있던 목적어였겠죠. 그 토대를 얻으려고 우리가 막 노력을 하는 바로 그 토대요. 그 객관적 토대, 그 강력한 객관적 토대, 즉 팩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걸 이미 우리가 발견했다,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요.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 보고 너희는 여기까지 내용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은 사실이라는 것과 사건이라는 것을 같다라고 여기는구나. 일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 사실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제 however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런 however 같은 연결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요 however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뒤집어지거든. 자, 하지만 그러나 facts and events are concepts very different. 뭐라 그러냐? 팩트라는 것과 그리고 이 사건이라는 events라는 것은요 컨셉트입니다. 컨셉 개념이죠. 그러니까 개념인데 very different from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형용사구가 이렇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할 수 있어. 형용사가 단어 하나 아니고 이렇게 여러 단어일 때 그걸 형용사구라고 불러. 이럴 때는 자신이 꾸미는 명사 뒤에서 후치 수식하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개념입니다 그랬는데 different from은 뭐뭐와 다르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each other이니까 서로 다른.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도 그거거든요. 그치? 팩트와 이벤트는 서로 다릅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사실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 계속 나올 거다. 자, unlike facts 나오네. 팩트와는 달리 unlike니까 그죠? 팩트와는 다르게 events are dated. 일단 사건이라는 거는 날짜가 있어요. are dated. 날짜가 있잖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tied to. 요거는 피피꼴이다, 그치? 원래 묶다라는 타동사인데, 그러니까 피피꼴을 쓰면 묶여 있는 이 말이잖아. 그래서 어디에 묶여 있다라고 해서 tied to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의미는 그런 거야. 어디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tied to를 써요. 자,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거 분사 구문인 거 알겠어? 왜냐하면 앞문장 사실 끝났어. 이벤트들은 날짜가 있습니다. 끝. 그치? 그런데 여기 콤마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뒤에 tied 분사 구문. 그리고 이것들은 묶여 있어요. 즉 관련이 있어요. 그랬는데 space and time 뭐와? 시간과 공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건이라는 건 그렇잖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발생했고 이런 식으로 시공간과 관련이 있다. 즉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tied 같은 이런 거는 너희가 문법적으로 조금 놔야 되겠다. 이런 거 타잉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접주동 만약에 살려서 제대로 한번 적어볼게. as 주어는 이벤트들이니까 they라고 하면 되겠지. as they are tied 요렇게 접주동을 살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접속사 as 날아가고요. 주어 they 날아가고 여기는 are 하는 게 being 됐을 텐데 알다시피 being은 분사 구문에서 생략 가능하잖아. 그래서 being까지 날아가니까 그냥 tied만 남은 거지. 그치? 그런 분사 구문이었어. 어쨌든 팩트와는 달리 이벤트라는 것은 이런 성질이 있어. 자, 그런데 whereas 나온다. 반면에 반면에 팩트들은 그럼 어떻다? detach 되어 있대. detach가 분리시키는 건데 얘는 BPP로 썼으니까 분리되어 있다라는 수동이다. 그쵸? 그럼 팩트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다고요? space and time. 얘는 시공간이라는 거는 과는 분리가 되어 있다.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묶여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팩트라는 것은. 자, 그래서 계속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t is even considered a fact. 야, 이거 심지어 팩트라고 여겨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요 it은요 가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는 뒤에 있는 대절입니다. 자, 그래서 대절의 내용은 팩트라고 여겨집니다. 종종 is considered라고 수동태를 썼어. 자, 그럼 대절의 내용 볼까? Certain events did not occur.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것도 팩트로 여겨집니다. 쌤이 아까 비슷한 예문 들었던 것 같아. 어제 내가 집에서 영화 봤어. 이건 일어난 사건이야, 이벤트야. 근데 어제 내가 나가서 친구 만났어. 이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가 이벤트라고 부르진 않지만 일어나지 않았어. 나 나가서 친구를 만난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어 라는 이것은 true잖아. 참이잖아. 이건 팩트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거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어나야지 사건이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명제도 팩트는 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요 대절. 그것도 심지어 팩트라고 여겨지거든요. 자, 그리고 바로 예시가 나와.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t is a fact. 그거 팩트예요. 물론 이 it도 당연히 가주어겠죠. 그러면 진짜 주어는 뒤에 나오는 대절. 자, 대절의 내용은 팩트입니다. 그런다. 보자. 어떤 예문이 나오는지. 유명한 사람이네.
다윈 나온다. 찰스 다윈. 자, 다윈은 did not have a copy of Mendel's 1866 article in his collection. 자, 다윈 뭐 책 많이 있겠지. 본인의 이 책 모음집 컬렉션 서재에 있는 장서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윈의 장서에는요. 멘델의 1866 논문이라는 거 없습니다. 아티클 기사도 되지만 논문이라는 뜻도 있죠. 멘델도 유명한 과학자 알고 있죠. 자, 멘델의 그 1866년 그 논문 그거 함부가 없어요. 다윈의 장서에는 다윈의 서재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일어나지 않은 즉 이벤트라고 부를 수 없는 일이야. 애시당초 그거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가지고 있다라는 요 사실, 요 대절은 우리가 팩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쌤이 아까 들었던 예시랑 뭐 똑같은 거지, 그치? 발생된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벤트라고 불러. 즉 다윈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과학자의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 입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생한 일이니까 이벤트라고 부르지. 근데 멘델의 아티클은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것은 팩트야, 맞는 말이야, 사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apparently. 자, 분명히 fact는 is the not the same as 뭐뭐와 같다라는 표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 항상 same은 더와 함께 다니고요. 또 뭐뭐와 같다라고 할 땐 as와 짝꿍이야. 자, fact라는 것은 event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the best we can say. 그러니까 가장 최상으로 우리가 말하건대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대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우리가. A fact is a description of an event. 그러니까 fact라는 것은 이벤트에 대한 description이다. 설명, 묘사, 기술이다. but not the event itself. 나데이 법비로 보면 되겠다, 그치? 나데이 법비는 아니구나. Not the event itself니까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면 되겠네. 자, 마지막 문장을 너희가 주제문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 팩트는 이벤트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과 이것도 대절해내요. 팩트라는 것은 이벤트에 대한 설명, 기술입니다. 이벤트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해줬어. 그러니까 글을 반반으로 나눠서 첫 번째 네 문장은 일부 사람들이 팩트랑 이벤트를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however 그러더니 하지만 팩트와 이벤트는 같은 게 아니야. 팩트는 이벤트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자. 4번의 소재는 참여형 의사결정이라는 이야기 할 건데 언제 참여형 의사결정이 더 효과적인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의 의사결정이 효과적인지 뭐 그런 이야기 할 거야. 그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모든 멤버들이 다 본인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리더 한 사람이 그냥 딱 결정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냥 통보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치? 아니면 대표들을 몇 명 선출해서 대표들이 대신 뭐 대의민주주의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직접 이제 멤버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상황들이 있대. 언젠지 봅시다. 자, the extent. extent는 정도라는 뜻인데 이 정도라는 extent를 관계대명사가 꾸밀 때는 무조건 to which다. 너희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어떤 정도까지라고 해서 항상 뒷문장에서 보통 to the extent 이렇게 쓰일 거거든. 그래서 내가 안 그런 거 아직 못 봤다. 항상 extent 뒤에 관계대명사가 오면 진짜 거의 99% to which야. 이렇게 좀 기억할게요. 자, 그럼 이 정도가 이제 뭐 하는 정도인지를 관계대명사 절이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봅시다. decision making, 요게 의사결정인데요. 의사결정이 is shared, 공유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with, 누구와 공유가 돼요? 이 사람들 누구냐? 하급자, 아랫사람들이야. 서브가 붙는 거는 무조건 이거 아래잖아, 아래. 그치? 자, 그래서 하급자와 공유가 되거나 or 아니면은 concentrated 되거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월은 PP골 2개 연결하고 있네. 이런 거는 보이죠? 그러니까 is 뒤에 있는 shared 아니면은 concentrated 하는 PP골. 자, 아니면은 집중이 되거나 이랬는데 at the top of the 탑이면은 이거는 꼭대기인데 무엇의 꼭대기요?
hierarchy 하는 거는 위계, 계층 이런 뜻이야. hierarchy라는 요 단어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럼 계층에서 탑, 그러니까 꼭대기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정상부에 집중이 되거나 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 주어인 요 extent, 이 문장에서 주어야가 동사는 저기 뒤에 있는 differs, 얘가 동사고요. 참고로 주어 동사 이렇게 자리 멀 때 우리 항상 수일치는 관하야죠. 그치? 주어 동사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정도라는 게 무엇에 대한 정도냐 하면 의사결정이 하급자와 공유가 되는 정도, 아니면 위계에서 제일 정상부에 그것이 집중되는 정도.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야, 이거는 그냥 대표가, 리더가 100% 다 의사결정했어. 이 정도야. 우리 회사는 거의 100%야. 이건지, 아니면 이거 일일이 하급자 정말 말단 사원들까지도 다 의견 물어봐서 수렴해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 하는 이제 이거의 정도를 말하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하는 그 정도. 이 정도는 differs. 어떻다? 다릅니다. differ 하는 동사 다르다라는 뜻이죠. across organizations. 뭐에 따라서? 조직마다 다르다라는 거지. across 뭐를 가로질러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직별로 이건 다 달라요.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자, thus 따라서 그러므로 organizations can vary. 그래서 조직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vary 할 수 있죠. vary 동사로 differ 뭐 마찬가지 아니야. differ 다르다 이고요. 동사 vary 다양하다. 얘 동사죠. 자, 그러면 다양할 수가 있어요. from. 이거 from A to B네요. A에서 B까지 하는 from A to B야.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를 수가 있지? 다양할 수 있지. 자, strongly centralized decision making practices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강력하게 센터에 이게 뭐야? 중앙 집중된 이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형 그런 의사결정 관행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건 완전 탑다운 방식. 제일 리더가 그냥 다 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중앙 집권형 그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 관행에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highly는 얘들아 high랑 구별해야 되죠. 이거는 꽤 매우라는 그 부사 high야. highly야. high 쓰지 않도록 주의할게. 자, 그러면은 꽤 요거는 어떤 걸까? 참여하는 이 말이잖아. participate가 참여하다죠. 그러니까 꽤 참여하는 그런 의사결정 관행에 이르기까지. 1번이랑 2번이랑 계속해서 같은 말이야. 누구는 그냥 리더 한 사람이 100% 다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요거죠. 요런 데에서부터 또 꽤 참여형의 의사결정 관행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조직들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중앙 집권형 의사결정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일일이 멤버들이 좀 참여하는 그런 참여형 making decision 그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참여형 의사결정에서 in으로 시작했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참여형 의사결정에서 아까 요거 하급자라 그랬죠? 아랫사람들 하급자들은 have 가진다. much more input.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인풋을 가집니다. 인풋은 이제 넣는 건데 의견 같은 거 이런 거 인풋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인풋 뒤에 into 나오면 이게 뭐에 대한 의견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혹은 의견 제공 이 말인데, 자, into의 목적어 역할, 전치사의 목적으로 지금 의문사 절이 쓰였어. 간접 의문문 그런 역할 할 수 있죠. 명사절의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decision들이 만들어지는지, 즉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하급자들이.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어하는 요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소재는 이거잖아, 그치? 참여형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 참여형 의사결정이라는 방법은요, 하급자들이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더 많이 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 말이야. 이런 거 뭐 의주동 같은 거야 뭐 쉬우니까 알 것이고요. 자, research shows. 자, 그래서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절의 내용 보여줘요.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 대절이라는 결과가 나왔나 보지. 자, 보자. greater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요까지가 대절의 주어인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
더 큰 참여가 지금 주어잖아. 그치?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요 participation이다. 그쵸? 의사결정에 더 큰 참여가 improve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일치 보세요. participation이라는 명사 단수가 주어였기 때문에 동사도 improve스라고 단수형 썼다. 자, 그것이 향상시켜요. 뭐를요? employee들의 satisfaction, 만족을. 내가 무엇에 대한 만족이요? with the decisions, 그 결정에 대한 만족을. 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내가 참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정말 의사결정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참여를 했던 employee들의 satisfaction 당연히 높겠죠. 만족감은 높겠지. 당연한 이야기 했고, 근데 but 그런다. 하지만 does not necessarily translate into. 자, 우리 이런 거 not necessarily 같은 거를 우리 부분 부정이라고 불러요. 들어봤니? not every, not all, not always, not necessarily 같은 부분 부정.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necessarily가 반드시잖아.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고 이거지. 자,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translate into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다. translate는 원래는 번역하고 그래서 뭘 바꾸고 이거잖아. 그런데 뒤에 목적어도 없네요. 보통 타동사로 쓰던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자동사로 쓰여가지고 translate into 자체가 그냥 뭐로 바뀌다야. 그러니까 뭐로 이어진다,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같은 그런 뜻. 그러니까 lead to 같은 의미로 너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lead to가 그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better group performance, 더 나은 그룹의 어떤 성과, 퍼포먼스, 꼭 그걸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어떤 거, 야, 우리 뭐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할까요? 팀원 여러분 다 의사결정 안을 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결과물을 냈어. 그러면 본인들은 내 의견이 묵살 안 되고 존중된 것 같아서 기분은 좋겠지. 근데 이제 그 방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효과적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힘들게 하거나 해보니까 막상 효율적이지 않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만족감은 기분은 좋겠지만 막상 해봤더니 성과가 꼭 좋은 거는 아니더라. 아닐 수도 있더라. 그 얘기야. 자, therefore 이제 그러므로 한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research는 어떤 연구가 또 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뭘 조사했냐면 이걸 조사했대. 조사하다의 목적어 역할을 의문사절이 하고 있어.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의문사절들은. 그치? 우리 그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역시 또 그래서 의, 주, 동이야. 여기 있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 언제? 여기서 왜는 진짜 언제라는 의문사다. 자, 언제 그런 참여형 의사결정이 is most useful, 가장 유용한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 And 그리고 하나 더 했네. 조사. 또 이것도 조사를 해봤대요. When it is less important, 언제 그것이 좀 덜 중요한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이거겠죠. 참여형 의사결정 그거. 그러니까 언제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 언제는 좀 덜 중요하고 그런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자, 그럼 이제 조사를 해봤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자, when the workers are highly educated, 바로 그냥 결과 바로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올 것들은 참여형 의사결정이 유용한 경우들이야. 경우 1.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바로 봅시다. 첫 번째는 요럴 때래요. 워커들이 highly educated. 뭐냐 이거? 꽤나 고도로 교육이 되어 있을 때. 됐어?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지식이 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엄청 자기들이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을 내서 의사결정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야. 그러니까 highly educated 하고 intelligent 하고 considerable 한 expertise를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area에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경우. 됐나요? 한마디로 그 분야에 지식 많은 경우 이 말이네. 요까지. 그지? 됐죠? 첫 번째 케이스는 멤버들이 지식이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고학력이고 지적이고 자신 분야에 상당한 전문 지식, expertise가 알고 있죠? 전문 지식이라는 단어야 요거. 참고로 요거 considerable이라는 형용사 하나 볼까요? 요거 무슨 뜻이더라? 아시는 분 없어요? 요거 상당한이라는 뜻이잖아. 요거는 참고로 consider에서 파생된 또 다른 형용사 considerate 하고 구별하라고요. 얘는
사려 깊은이라는 그런 뜻이라서 이 단어로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거야. 지금은 상당한이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어휘도 하나 봐놓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래. 이럴 때는 직접 멤버가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거, 그거 효과적이야. 그리고 또 볼까? 그러니까 요럴 때 지금 왼절만 해석했구나. 이럴 때 참여형 의사결정이 is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 첫 번째 경우였다. 자, 그리고 additionally 같은 요런 연결어, 너희들 연결어는 무조건 표시 다 하고 있죠. however, additionally, therefore 같은 것들. 연결어는 무조건 표시하기요. 자, 게다가 라는 말 이거 언제 써?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그 기조 그대로의 이야기를 추가할 때 하는 말이잖아. 우리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참여형 의사결정이 유용한 경우 1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하겠다? 2번 얘기하겠다 이거지. 또 다른 또 유용한 경우 내가 두 번째 얘기해 줄게 이거였어. additionally. 너희들 이런 거 동의어는 다 알죠? 시험에는 이거 꼭 additionally로 안 나올 수 있잖아. besides 나올 수도 있고 뭐도 있어. more, over 이라든지 furthermore 그치? 다 같은 거죠? 추가적인 거 게다가 what's more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른 표현들도 다 같이 알아둡시다. 같은 뜻이죠. 게다가 in addition 하기도 하죠. 많지만 다 알아두자. 자, 이제 게다가 두 번째를 얘기하겠다는 거야. 게다가 what's more, moreover, furthermore, besides, additionally까지.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거래. When the task at hand라는 거는 당면한, 내 손에 쥔 이 말이니까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요거야. 당면한. 당면 과제가 is highly complex. 어떨 때야? 꽤나 complex, 복잡할 때. 얘들아, highly가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거 high로 안 쓰도록 주의하자. 종종 우리가 형용사, 부사 문제 나올 때 high와 highly 이런 애들 잘 나와. hard와 hardly 이런 애들. high 아님 주의. 자, 그러면 업무가 꽤나 복잡하고 또 knowledge, 지식이 그랬는데 about local conditions, 그 지역의 그러니까 그 현지의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식이 is important, 되게 중요할 때. 어디에? to the decision, 그 결정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할 때. 그러니까 거기 직접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에서 정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지 상황을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내려야 될 의사결정이 그 현지 상황에 대한 지식이 되게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이야. 혹은 업무가 되게 복잡한 그런 경우야. 그렇다면 이런 경우라면 역시 또 이때는 참여형 decision making 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 나왔죠? 줄 치고 적으면 되겠네. 두 번째 경우는 요거야. When the task at hand, 당면한 과제가 어렵거나 이것이 그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런 경우요. 요게 두 번째 경우야. 당면 과제가 매우 복잡하고 또 현지 상황에 대한 지식이 이 의사결정에 되게 중요할 때. 이때도 역시 참여형 의사결정 그게 중요해, 효과적이래. 자, 이제 finally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얘기하겠다고 이렇게 탁 보여주네. 자, finally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얘들아, 이거 만약에 순서 문제 나오더라도 너희가 1, 2, 3번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할 수 있게끔 다 주네. 왜냐하면은 1번 말하고 나서 additionally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번으로 먼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에서 한번 요거 주고 그 다음 얘가 추가적인 거 두 번째로 오고 얘는 finally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또 3번으로 오겠고, 순서 문제가 만약 나온다 해도 그래, 요렇게 배열할 수 있겠어. 자, in times of crisis, 요게 세 번째 경우래요. 이게 어떤 경우지? 크라이시스의 그런 시기, 즉 위기의 시기에, 요게 세 번째야. 위기의 시기, 요때에, 그러니까 when the decisions have very strong impact, 이때는 결정이라는 것이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시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콤마 찍고 when 같은 거, 우리 이런 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크라이시스의 시기라는 게 즉 이런 시기라고요. 근데 이 시기에는요, 디시전이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그런 시기잖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 시기에도 역시 참여형 의사결정, 이게 참여형 의사결정이죠. 이것이 유용합니다. 끝. 그래서
처음에는 글이 therefore 나오기 전까지 초반 부분에는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는 탑다운 방식도 있고 일일이 멤버들이 참여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 정도라는 건 참 조직마다 달라요.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그러면 참여형 의사결정이 언제 유용하죠? 왜냐하면 그게 만족감은 높을지라도 때로는 최선의 어떤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러면 어떤 경우에 효과적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러고 그 경우가 바로 1, 2, 3번 이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고 글 마무리 됐죠? 그러니까 너희가 영어를 뭐 그냥 해석을 옮기고 뭐 문법적으로 따지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글 전체의 내용을 진짜 이해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도 그게 훨씬 너희가 공부하기가 수월하거든.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자꾸 이해할 수 있도록 쌤이 예시도 들고 하는 이유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보자는 거다. 왜냐면 오늘 하게 될 6번이 좀 어렵거든. 그래서 자 5번은 안 어려워요. 5번 가봐. 자 5번은 소재가 이렇게 돼 있어. 곤충의 강력한 색깔의 역할이 있대. 곤충 중에서 왜 색깔 막 진한 막 청록색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막 빨갛고 뭐 노랗고 금색 있고 이런 거. 자 그럼 곤충의 강력한 색깔 그거 나름 하는 역할이 좀 있대. 쌤이 조금 더 부연해놨어.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일부러 막 그런 화려한 색깔 가지기도 한데 그걸 경계색이라고 부른다고 하네. 그러니까 본인이 맛이 없다라는 걸 좀 경고하는 거지. 나를 좀 경계해야 될 거나 되게 맛없는 애야. 자, 그런 경고하는 역할로 곤충이 또 밝은 색깔을 가지기도 한다고. 자, 그런 내용이고요. 봅시다. 그래서 insects. 자, 곤충들은 attract 합니다. attract 동사로 끄는 거죠. 매력 발산해서 누구를 유혹하는 거잖아. 자, 끕니다 그랬는데 컬렉터들의 관심을 끈대. 컬렉터는 여기서는 이제 곤충 수집가들이겠지, 그렇지? 곤충 수집가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Because 뭐 때문에? They are extremely diverse. 그들이 극히 diverse 다양한 거죠. 다양하고 그리고 종종 또 bear 하기 때문이죠. 요 and는 그냥 동사 두 개 연결해. 그들이 어떠하고요. 비동사 그리고 bear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동사 bear. 지니다 이런 뜻이 있죠. 가지고 있다는 거야. 품고 있다라는 새끼를 나타낼 때도 그래서 bear 쓰잖아. 종종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뭘 지니고 있어요? spectacular한 그런 색깔들은. 자 그래서 곤충은 매우 다양하고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화려한 색깔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집가들의 관심을 끌죠. 그러니까 이런 곤충 수집이라는 것도 있지. 자 근데 이제 곤충 수집 얘기할 거 아니야. However 그러나 biologist들에게는 그래 우리 컬렉터들에게 말고요 생물학자들에게는 이 bright coloration이라는 것이 coloration 뭐 이것도 색깔이야 천연색 뭐 색 분포 뭐 이런 의미인데 그냥 색깔이라고 할게. 자 그런데 생물학자들에게는 이러한 bright한 색깔이 그러니까 선명한 강렬한 이런 색깔이 곤충의 이런 색깔이 has been 뭐 였다 이러는데 그치 동사는 그냥 has been 비동사를 현재 완료 시제로 썼어. 자 그 강렬한 색깔이 끊임없이 renew 되는 퍼즐이었습니다 이런다. 그러니까 renew 된다라는 건 계속해서 재생되는 거지. 새롭게 다시 또 나오고 재생되는 거.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constantly 하게 재생되는 퍼즐이었대. 퍼즐 뭐니? 수수께끼 막 풀어야 될 문제 이게 퍼즐이잖아. 그러니까 늘 이 생물학자들에게는 쟤네들 색깔 왜 저런 색을 가졌을까? 늘 궁금증이었고 뭐 퀴즈였고 문제였다는 거야. Because 왜냐하면 it makes an insect 그것이 만들거든요. 자, 여기서 만들다라는 make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를 목보한 상태 혹은 목보로 만들거든요. 여기서 목보는 명사구나. 자, 왜냐하면 그것이 곤충을 꽤나 visible한 prey로 만들거든요. visible한 prey는 뭐냐? 눈에 보이는 먹이잖아. 그래서 얘들 곤충은 어차피 누군가에게 되게 잡아먹히는 사실 먹이 입장인데 그러면 되도록 눈에 안 띄어야지 될 텐데 오히려 눈에 확 띄는 visible한 prey가 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요 it이 당연히 요 it은 뭘까요? 이런 건 너희가 찾을 수 있어야지. 요 it은 뭐다? 이거겠지. 그렇지. bright coloration이라는 거. 이 밝은 색이라는 게 오히려 얘네들을 굉장히 visible한 prey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뒤에 나오는 to는 누구에게라는 전치사 to야. 누구에게요? prospective 하는 거는 장래의 이 말이니까 장래의 predator 누구냐?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먹을지도 모를 그 가능성 있는 포식자 이 말이잖아.
자신을 잡아먹을 가능성 있는 그 포식자에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먹잇감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 왜 저런 색을 지닌 거지? 생물학자들은 당연히 풀고 싶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찰스 다윈이 등장을 하네요. 자, 찰스 다윈은 understood that 그걸 이런 식으로 이해했대. 즉 지금부터는 곤충이 왜 저렇게 진한 선명한 밝은 색을 가지는지 그거에 대한 과학자들의 나름의 가설 그런 이야기 나올 거야. 찰스 다윈은 이렇게 이해를 했대. 대절 1하고 bright colors 또는 exaggerated한 forms 여기 대절에 주어다 그치? 그러니까 밝은 색깔 또는 exaggerated가 과장하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피피꼴이니까 과장된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좀 과장된 형태, 화려한 무늬라든지 모양 마우스 좀 과장되고 색깔도 그렇고 도드라지고 이런 모습 이것이 could evolve 했다. 진화했을 수도 있다. evolve는 진화하다죠. 참고로 자동사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진화시키다니까 진화되었다라고 나 수동태로 BPP 써야지. 그렇게 쓰지 않았다. 그거 주의할게. 그래서 could be evolved 아니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진화를 했을 수도 있다 했는데 뭐를 통해서? 이거 뭐를 통해 이런 말이죠. Sexual selection. 그러니까 성 선택을 통해서. 성 선택 이게 뭔데요? 나와 있어. 즉 이게 뭐냐면요. process 어떤 과정이라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절을 썼는데 그냥 which 아니고 by which 이런 거는 항상 우리 표시해야지. 왜냐하면 뒷문장에서 봤더니 여기 있는 과정이라는 게 주격이나 목적격,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로 그냥 쓰인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의해서라고 by the process 그렇게 쓰였다는 거지. 자, 왜냐면 주어는 여기 따로 있어. 그 개체들이 compete는 경쟁을 한다는 거죠. for 뭐를 두고 경쟁해요? access to는 어디에 대한 접근이잖아. 어디에 대한 접근권을 두고 경쟁을 한다고? mate는 짝꿍인데 그러니까 짝짓기를 할 대상 이 말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짝짓기 대상에 대한 그 접근권을 두고 얘네들이 이 개체들이 다 컴피트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by the process라서 by which였다. 자, 그리고 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서로 만나서 짝짓기를 해서 수정되는 거 있죠. 새끼 낳기 알 낳기 전에 그 수정의 기회. 그러니까 요걸 두고 이제 그 컴피트를 한다는 거야. 요 두 가지를 두고. 요 and는 그냥 명사 두 개. 요거 첫 번째 명사는 access, 두 번째 명사는 이 수정 기회. 요 두 가지를 놓고 경쟁한다는 거지. compete for 하는 게 뭐를 두고 경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두고 얘네들이 이 개체들이 요거 곤충 개체겠죠. 이 곤충 개체들이 경쟁을 하는 바로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sexual selection이라고 부르나 봐. 성선택. 이것 때문에 그런 밝은 색을 가졌다.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알지? 왜 새들도 그렇잖아. 서로 짝짓기 하려고 특히 수컷들이 암컷한테 막 이렇게 눈에 띄려고 일부러 더 화려한 깃털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이제 시각으로 바라본 거야. 그래서 짝짓기에 성공을 해서 자손 번식이라는 DNA 그 자기들 속에 이제 각인되어 있는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고자 그래서 내가 짝들에게 잘 보여야지 눈에 띄어야지 하는 아마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런 섹슈얼 셀렉션 이거를 통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진화한 게 아닐까? 찰스 다윈은 그렇게 이해를 했대. 됐니? 자, 첫 번째 가설 이렇게 하나 나왔어. 근데 바로 뒤집히네. However, 그러나 he felt 그는 느꼈어요. 이 sexual selection이라는 것이 could not account for. 자, 여기는 대절입니다. 그는 대절이라고 느꼈어요. 이 성선택이라는 것이 account for 할 수가 없다. account for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설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 뭐 차지하다 이런 뜻도 있죠. account for 전체 중에서 요만큼을 차지합니다 할 때도 account for 쓰는데 지금은 설명하다야. 근데 이것이 뭘 설명할 수는 없겠다. The striking color pattern. 그렇게 도드라지는 striking 하는 거 눈에 띄는 도드라지는 이런 건데 그런 눈에 띄는 어떤 색깔 패턴 그랬는데 누구의 요거는 이제 예시라서 for example이 중간에 들어있네. 예를 들어서 요 곤충이요. 요 곤충의 유충이요. 뭐 이름 되게 어렵긴 하던데 얘가 뭐더라 이름이 무슨 박각시 나방이란다. 박각시 나방. 야 얘가 박각시 나방이구나. 박각시 나방 근데 얘는 어떤 애냐면 non reproductive
reproduce 하는 게 그 번식하는 거거든. 근데 얘 넌 붙었으니까 뭐냐? 번식 안 하는 이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번식을 안 하는 유충인데 어떤 유충이요? 뒤에 나오는 요게 이제 박각시 나방이야. 박각시 나방. moth caterpillar. 그러니까 moth가 나방이라는 뜻이고요. 이름 중요하지 않아. 적지도 마 이런 거는. 자, 어쨌든 얘는 번식을 안 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번식을 안 하는데 굉장히 막 눈에 띄는 스트라이킹한 컬러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럼 설명이 안 되잖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이해했던 대로 짝짓기를 위해서 그런 패턴을 그런 색을 가졌다라고만 하기에는 그럼 이런 사례는 설명 안 되는 걸 이거지. 자, 그러더니 갑자기 in a reply 무슨 답장에서 이래 편지를 주고 받았나 봐. 찰스 다윈하고 뒤에 나오는 알프레도 R 웰리스 하는 이 사람하고 둘이 편지를 주고 받았나 보지. 자, 그러면은 다윈에게 보낸 답장에서 about this puzzle 이 궁금증이 뭐겠니? 짝짓기를 위해서 색깔이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박각시 나방 보니까 또 그게 아니네 해서 찰스 다윈이 어떤 또 이제 궁금증 해결해야 될 퀴즈 퍼즐을 가지게 된 건데 이 퍼즐에 대한 다윈에게 보내는 답장. 그러니까 알프레드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답장을 보냈나 봐. 실제로 편지를 몇 차례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 두 사람이. 자, 그래서 그 답장에서 그럼 알프레드는 proposed 제시를 했다는 거야. 대절의 내용을. 자, 대절 내용 보자. bright colors 이 밝은 색깔이 could advertise 뭐를 하는 걸 수도 있다. advertise면 광고하는 거잖아. 광고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광고했을 수도 있다 이러는데 뭘? this tastefulness를 드디어 나오네. 얘들아 taste 하는 거는 맛이잖아. tasteful 하면 맛있는 건데 이건 맛있음이 되겠네. NESS 붙였으니까. 근데 앞에 this를 붙였으니 반대말 맛없음 된 거죠. 그러니까 맛없음을 광고하는 거일 수도 있대. 무엇의 맛없음? 그 caterpillar, 애벌레 caterpillar 그러죠. 그 유충의 맛없음 이것을. 근데 to 누구에게? experienced predator. experienced라는 PP를 쓰면 경험 많은 이 말이잖아. 경험 많은 그런 포식자들에게 그것의 맛없음을 광고하는 홍보하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이 사람은 제안을 했다. 제시를 했대요. 자, indeed 정말로 사실 prey 먹이 그랬는데 무슨 먹이요? 뒤에서 설명하는데 요거 prey는 단수형도 prey라고 쓸 땐 단수형이겠지. 어를 붙이면. 근데 복수로도 쓰여요. 그래서 그냥 prey라고 지금은 복수형 그러니까 집합 명사로 봐주거든. 그래서 지금 복수 취급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that이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이것 봐. 동사 are 썼다고요. 앞에 있는 prey가 복수라서요. 요 대신 which라고 써도 되겠지. 자, 그러면 먹이는 먹인데 어떤 먹이요? that are not eatable. eatable 하는 거는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인데 그 predator들에게 먹을 수 없는 그런 prey들, 그런 먹이들. 자, 그럼 먹이들이 주어였으니까 저기 뒤에 동사도 수일치 시켜줘야지. 이것 봐. 그래서 are 쓴 거라고요. 자, 그 먹이들은 are predicted. 예견됩니다. 예측됩니다. 그랬는데 to gain 뭐 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얻을 것으로 라고 했는데 gain의 목적어가 없는데요. gain이 자동사로 쓰일 때는 그냥 이득이 되다 라는 뜻이 있어. 지금 그런 경우야. 자동사로 쓰여서 그냥 이득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실제로 predator들에게 먹을 수 없는 포식자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먹이들은 예측이 됩니다. 이득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했는데 방법이 나와. 왜? 뭘 함으로써? 전시함으로써. 즉 보여줌으로써 이 말이지. 뭘 보여줌으로써? 매우 recognizable한 color. 그러니까 인식할 만한 눈에 확 띄는 이 말이죠. 그런 색깔을 전시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아주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색깔을 보임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거야. 부연 설명 조금 더 해놨네. experienced한 predator들은 can then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identify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식별하다라는 identify. 그리고 또 subsequently 하는 거는 나중에 뒤이어 나오는 이 말이야. 자, 나중에 그리고 avoid 할 수 있거든요. 식별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피하고. 뭘 피해? 피하다라는 avoid는 참고로 알다시피 목적어로는 동명사만 가지죠. 그래서 avoid 뒤에 attacking. 그래서 어택하는 것을 피한다는 거지. 공격하는 것을 피해요. 뭘 공격하기를? 서치 프레이를. 그러한 먹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먹이는 당연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먹이겠지. 먹었다가 맛이 없거나 아니면 뭐 독이 들었거나 뭐 엄청 뭐 냄새가 고약하다거나 뭐 이런 먹이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먹이들. 그러니까 이러한 먹이들은 아마도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뭔가 확 눈에 띄는 색깔 같은 거를 짠 보임으로써 나 알지? 나 독버섯이야. 그러니까 버섯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왜 독버섯에 그 화려한 무늬 보고 막 알잖아. 저거 먹으면 안 될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놓은 건 이제 요런 이론, 가설인 거야. 뭐 어느 게 정말 정답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곤충의 밝은 세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나오고 있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요 이름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리고 개발시켰대. 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나 맛없어 먹지마 하는 이제 이 사람의 이 의견, 이것을 이제 훗날에는 또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 생각을 발전을 시켜서 expanded it 뭐도 했어. 그걸 확장시켰다는 거야. 그 아이디어를. 이 아이디어를 expand는 확장시키다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expand 요거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A를 E로 고쳐버리면 이거는 시간이나 에너지, 노력 따위를 이렇게 쓰다, 쏟아붓다 하는 그런 뜻의 expand니까 주의하세요. 요건 확장시키다라는 그런 뜻. 자, 이 생각을 developed 했고요. 그리고 확장시켰고요. 근데 그거를 확장시켰는데 to other warning signals 무엇으로? 다른 어떤 경고의 시그널이라는 것으로 확장을 시켰다는 거야. i.e. 이건 즉이란 뜻이다. 즉 sound나 smell, 그러니까 단순히 그 밝은 색깔뿐만 아니라 소리라든지 냄새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경고까지도 더 확장을 시켰다는 거지. 그리고 coined 했어요. 얘들아 여기서는 너희가 병렬 구조 한 개 꼭 봐줘야지. 찾았니? develop 했고요. 두 번째 동사 expand 했고요. and 그리고 세 번째로는 coin 했어요. 그래서 셋 다 과거형 동사로 세 개 지금 병렬 구조야. 이런 거 봐줘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내는데 여기에 콤마 찍었다고 이거를 expanding 막 이렇게 ing 쓱 내놓으면 너희가 콤마 뒤에니까 분사 구문인가 봐. ing 맞나 봐.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에 and 하고 끝까지 동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사 3개 연결된 거야. 그래서 셋 다 그냥 과거형 동사로 적어야 된다. 자, 그리고 코인 했어요. 코인이 뭐냐 하면 어떤 용어 같은 거, 어떤 명칭 같은 걸 만들어내다라는 뜻이야. 코인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the term, 진짜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네. term이라는 게 용어잖아. 그치? 어떤 용어냐면 밑에 나와요. 밑에 안 나오네. 이게 뭐 경계색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이런 용어도 만들어냈대. 이 사람이. 경계색이라는 용어. 이거 뭐 하기 위해서? describe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요. 뭘? 이러한 현상을 phenomenon, 현상이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까지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 용어는 참고로 이제 그리스어의 뭐 away와 sign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말이래. 자, 됐나요? 그래서 곤충이 되게 화려한 색깔을 지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가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된 거는 자기들 먹지 마라는 그런 경계색으로, 경고의 표시로 그런 색을 가지게 됐다 하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 6번 어려워. 미리 얘기하지만 6번이 조금 내용이 철학인데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잠깐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고 갈게. 그래야 너희가 설명 들을 때 알아듣기가 쉽거든. 자, 배경 지식은 이런 거야. 해석학적 존재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이제 뭐 이런 게 나와. 해석학적 존재론이 뭐냐면 이거 봐라. 세상을 이해하는데 언어, 말이 매개가 돼. 그래서 모든 존재의 의미, 이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 이런 거는 다 언어의 어떤 해석 과정을 통해서만 구성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구현해낼 수 있고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야 라는 거야. 그게 이제 뭐 해석학적 존재론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거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 과거의 철학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게 현대 과학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세계관이 바뀐다는 건데, 글자 보이니? 그러니까 과거의 철학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게 즉 존재론이다. 말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할게. 형이상학적이라는 게 메타
metaphysical이라고 하는데 physical은 알잖아. 얘들아 물리적인 거야. 진짜 내 눈에 보여 만질 수 있는 거. 실제로 존재하는 게 물리적인 거잖아. 근데 meta가 붙으면은 그거를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걸 넘어선 차원이니까 즉 눈에 안 보이는 거. 여기서 적어놨잖아. 뭐 이상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형이상학적 인 것들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다시 말해 존재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 대표적인 게 왜, 그러니까 종교 같은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봐서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이제 이게 아니잖아. 하지만 말로 그게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실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 뭐 이게 이제 과거 철학에 거의 팽배했었던 요런 철학이야.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그지? 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 하는 거 reality라는 건 즉 thought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생각.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언어로 표현 가능한 거고 언어로 표현 가능한 건 실제 하는 것이야. 옛날엔 그렇게 믿었다는 거야. 그런 형이상학적 세계관, 즉 다시 말해 존재론이라는 게 과거 철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현대과학으로 넘어왔더니 어떻게 돼? 현대과학은 그거랑 좀 다르잖아. 실제로 직접 실험도 하고 검증을 해서 참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판별을 하잖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니 이것은 참이야가 아니잖아. 그치?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실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thought가 너무 과대평가됐었어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 걸 알고 배경 지식을 이렇게 조금 가지고 본문 가볼게. 뭐 이거를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너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다. 워낙 요번에 그 수특 여기 16의 6번이 좀 다들 어려워하고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자 보자 우리. 자 그래서 소재는 이렇게 돼 있어. 논리적인 진술에 대한 검증 이랬는데, 그러니까 진술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진술들이 사실인지 어떤지 이거는 정말 실험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지. 자 볼게. 배경 지식 가지고 가보자. 자 고대랑 중세 시대가 나오네 그래. 초반에 그지? 자 고대와 중세 시대에 자 주어는 considerable respect가 얘가 주어네. 그러니까 상당한 존중이 was accorded. 자 accord는 뭐 원래는 일치시키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주다의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BPP니까 주어졌다라는 거야. 어디에 주어졌는데요? language에, 언어에.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먼저 하자. 고대랑 중세 시대 때는 언어에 상당한 존중이 주어졌다. 즉 언어가 되게 존중받았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요? By those. 이 사람들에 의해서요. Those가 사람들이죠. 뭐 하는 사람들이요? Working 하는 사람들. Scientific field. 그러니까 어떤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언어가 상당한 존중을 받았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게 존재하는 거야. 이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거, 여기서 너희들은 언어를 그냥 thought, 생각, 사고랑 그냥 등치시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사고라는 거, thought라는 거, 이게 되게 우와, 각광받고 되게 존중받고 그랬다는 거야.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야. 과거에는. 과거 이야기 아직 계속 이어집니다. 자, according to 이거 뭐에 따르자면 이러는데 고대에 여기 나오네. metaphysical. 요게 바로 형이상학적인 이 말이야. 요게 세계관이라는 말이거든. 독일어에서 나와가지고 발음이 뭐 Weltanschauung 뭐 이렇게 읽더라. 자, 그래서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관, 고대의 형이상학적인 세계관 아까 말했지요. 물리적으로 존재 안 해도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그냥 믿고 하는 거, 그거야.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세계관에 따르자면 it was believed. 그거 믿어졌어요. 뭐 이런 뜻은 당연히 가져오겠죠. 뭐가 믿어졌다고요? 대절의 내용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대절이라고 믿었대. 자, 어떤 내용을 믿었냐면 the structure of reality and 뒤에 of thought 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야. 봐봐. reality의 구조 그리고 이거 of thought라는 건 thought의 구조 이 말이다. 그러니까 reality라는 건 정말 실제 하는 현실, 실제잖아, 그치? 자, 그러면 현실의 구조와 이 thought, 사고라는 것의 구조, 이 두 가지를 주어로 봐서 were 썼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다고요? So closely. 매우 가깝게 align 되어 있어서 that
그래서 너희들 so that은 이제 보이죠? so that 구문이야. 너무 뭐뭐해서 that은 그래서 그 결과야. so that 표시하시고요. 이 두 가지의 구조가 너무나 밀접하게 ally 되어 있어서 ally 원래 동맹을 맺는 건데 BPP로 써서 관련 있는 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관련된 원래 동맹 맺는 거야. 자, 이것들이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들은요 interchangeable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대.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뭔지도 너희는 알아야 돼. 그것들은 뭘까요? 이거지. 리얼리티의 구조와 사고의 구조. 그것들이 interchangeable하다. changeable은 바꿀 수 있는 인데 inter가 붙으면 서로잖아. 즉 상호 교환 가능하다. 뭐야? 즉 같다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실제 reality라는 거는 thought랑 그냥 같은 거야.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서 즉 사고해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거 그건 reality야. 그건 정말 실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너무 밀접하니까 결국 두 개는 같은 거야. 서로 바꿔 써도 돼. 이렇게 생각했대. 자, a logical statement, 논리적인 진술, 말. 다시 말해 이거 though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thought에 해당하는 거를 쌤이 따로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줄게. 얘도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죠. 초록색 돼버렸네. 자, 그러면 이 logical statement, 즉 논리적인 진술이라는 것은 짝대기 원래는 그냥 벗어나서 바로 was, 얘 주어고 동사고 이런데 부연 설명으로 하이픈 좀 돼 있다. 자, 그때 부연 설명도 좀 볼까요? Not only a matter of thinking, but also of linguistic. 그냥 not only 버돌소 구문이 나와 있네.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thinking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어학의 문제이기도 한 이 logical statement라는 것은 그러니까 논리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는 사고, thinking이 물론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진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기도 하니까 linguistic, 언어도 들어가는 거겠지. 이걸 지금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야.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건 즉 사고를 말로 표현을 했으니까 논리적 진술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잖아. 자, 그럼 이 논리적 진술이라는 것은 was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a true statement of reality.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고? true한 진술. 무엇에 대한, 실제에 대한, 현실에 대한 정말 옳은, 맞는, 참인 그런 진술인 셈입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옛날에 아까 존재론, 형이상학적인 그 철학 속에서는 그 세계관 안에서는 야 내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 논리적인 진술을 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뭐야? 내가 말한 이것은 리얼리티야, 현실이야, 실제 하는 거야가 된다라는 거야. 갑자기 철학 수업처럼 됐지만. 자,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것은 이미 참인 진술이니까 봐봐 뒤에 sense 때문에라는 sense다. 자, 그러한 진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논리적 진술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진술은, 그러니까 그러한 진술이 happen to be true. happen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게 되다거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참인 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since는 때문에라는 because의 since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미 내가 논리적으로 진술을 했다는 건 그거는 reality야. 즉 고로 그것은 참이야. 그러니까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진술은 이미 true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it did not need to be 그것은 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네. did not need to be 자 그게 뭐 할 필요가 없었다. be subjected to 수거로 그냥 표시를 할까요? 자, be subjected to 하면은 써볼까? 뭐의 대상이 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원래 subject, 그러니까 뭐를 받다, 뭐의 대상이다인데 subject가 알다시피 왜 그 피실험자 이런 뜻이 있잖아. 어떤 실험을 할 때 대상자. 자, 그래서 무엇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무엇의 대상이요? experimental testing. 그러니까 실험적인 어떤 테스팅, 실험에 의한 검증, 테스팅. 그것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참인 걸로 이 사람들에게는 드러난 거니까. 이해되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고대였어. 고대 중세, 즉 옛날에는 쉽게 생각하자. 고대와 중세 때는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이었어. 존재론, 형이상학적 세계관.
이런 식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뒤집히기 위해서 이것 봐. however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연결어는 위치 되게 중요하겠죠. 표시하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제 현대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나 in modern times, 그러네. 이제 현대의 시기에서는, 현대에는요, it was realized. 그것이 realize 되었죠. 깨달아졌죠. 뭐가요? 이선 가주어겠지. 뒤에 나오는 대절이 깨달아졌습니다. 그것도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대절을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야. 현대에 들어서서. 대절 내용 뭐죠? Trust in the accord between reality and thinking. 요게 대절의 주어는 trust네요. 믿음 그랬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지? accord는 일치라는 뜻인데 A와 B 사이의 일치. 뭐와 뭐겠어 당연히. 현실과 thinking 저 두 가지 이건 같은 거야 라고 고대에는 믿었다 그랬잖아. 그치?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그건 곧 그러면 진리야, 진실이야, reality야, 현실이야 라고 옛날에는 이 두 가지 사이가 일치한다라고 믿었어. 근데 그 믿음이 was based on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be based on 알죠? 어디에 근거하다, 어디에 기초를 두다인데 고대에 믿었던 그 믿음은 즉 reality와 thinking은 결국 같은 거야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었다? grossly exaggerated 된 그런 노션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크게 아까 우리 과장된 이라는 거 한번 봤었어. exaggerated 크게 과장된 그런 개념. 근데 of the scope 뭐에 대한 개념이요? scope 범위죠. 무엇의 범위요? human reason 인간의 이거 이유 말고 이성이라는 뜻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이거 다시 말해서 thinking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치? 그러니까 thinking의 범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과장되었었어. 너무 크게 과장된 그 개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라는 걸 현대에 들어서 드디어 사람들이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지. 아니 사람이 그냥 thinking을 하면 사람의 thought는 그렇게 막 완전 무결한 거야? thought했어. 고로 그것은 reality야. 옛날엔 그랬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는 너무 과장됐어. 너무 심해. 그런 과장된 어떤 인간 이성에 대한 개념 그거에 근거한 생각이었던 거지. 이걸 깨닫게 된 거야. 자, in order to discover, in order to는 뭐를 하기 위해라는 목적이죠. discover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whether, discover의 목적으로 whether절을 썼어. 인지 아닌지를 발견하기 위해. if나 whether 뜻 알죠? 그럼 a logical statement가 이 논리적인 진술이라는 것이 was really true. 정말로 true한지, 정말로 참인지 아닌지 이것을 discover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서는 옛날 고대는 logical statement면 바로 그것은 참이야 이랬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즉 logical language랑 같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true, 참인지 어떤지를 discover 하기 위해서 즉 참인지 어떤지라는 거는 현실하고 정말 부합하는지 어떤지 정말로 thought equal reality가 맞는지 옛날에는 thought equal reality였는데 이것이 정말로 thought가 reality랑 부합을 하는지 어떤지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the statement should be tested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봐 should가 등장하네요. 자 그래서 그 진술이라는 것이 테스트 되어야만 합니다. against 뭐와 비교해서 경험적인 어떤 reality와 비교하여서요. 어디에서? 실험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핵심 주제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그냥 논리적 진술 equal reality 이랬는데 아니야. 논리적인 진술이라는 바로 그 진술이 정말로 현실과 맞는지 어떤지는 경험적인 어떤 현실과 비교하여 그거 실험을 통해서 실험에서 검증되어야만 해 라는 거야. 왜냐면 현대 과학으로 넘어오니까 세계관이 바뀌었잖아. 그치? 자, 강조라는 말이 나와. 근데 뭐에 대한 강조요? The physical experiment에 대한 강조. 그렇지. 현대 과학은 이게 특징이잖아. 정말 어떤 물리적인 실험. 그거 되게 강조하잖아.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가설도 검증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거 이론이라 그러고 뭐 진실이라 그러고 하니까요. 자, 이런 물리적인 exsperiment에 대한 이 강조가 is characteristic 특징입니다. 이런다 무엇의? modern science의 특징이죠. 현대 과학의 특징입니다. 물리적인 실험에 대한 이 강조는 현대 과학의 특징입니다. 자, later again. 자, 이후 다시 it was realized. 근데 또 대절이 또 깨달아졌대. 처음에는 와 사람의 사고가 되게 과장되게 좀 과대포장되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서 이제 그러면 실험으로 다 검증해봐야지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한 번 사람들은 더 깨달았다는 거야. 현대에 들어서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 내용 봐. Even this approach, 심지어 이러한 접근법조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뭐겠냐? 실험을 통한 물리적인 그런 검증 아니겠어? 현대과학의 특징인,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 이러한 접근법조차도 overrate 했더라. rate 평가하는 거잖아. 근데 over니까 뭐냐? 과대평가했다는 거지. 뭘? The importance of thinking. 이것마저도 thinking의 중요성을 야 이것도 과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뒤에 부연 설명돼 있다. 자, from the outset research. From the outset이 너희가 이렇게 묶어서 그냥 아이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뭐 이런 거야 이거는. 자, 처음부터 research는 should be 또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be directed. 그러니까 directed 되었어야 돼. 실험이 이끌어졌어야 돼. 근데 by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research가 연구가 실험에 의해서 처음부터 이끌어졌어야 돼. Although 비록 그 experimental action, 그러니까 실험에 어떤 행위들이 있겠죠. 액션이 있을 텐데 그게 require, 좀 필요는 하겠지만 뭐를 필요로 하겠지만 the support of logical thought. 물론 인간의 어떤 논리적인 thought라는 것에 도움 정도는 필요로 하겠지만 그래도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실험 그 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실험을 해볼게, 연구를 해볼게, 과학적으로 검증해볼게. 근데 거기에도 사실 뭐가 들어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개입이 되잖아. 왜냐하면 가설을 세우고 이런 거 다 누가 해? 사람의 thought가 하잖아.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해볼까? 그러면 실험 과정을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소트가 개입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과학적 실험 한다고 했는데 와 여기에도 인간의 소트가 너무 또 과대평가됐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소트를 아예 다 뺄 수는 없지. 하지만 얘기하잖아. 인간의 소트의 어떤 서포트, 도움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뭐가 좀 주도를 하자? 사고보다는 실험 그 자체가 조금 더 그 연구를 주도를 하자.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가 너무 과대평가됐어. 됐니? 그러니까 이걸 크게 나눠서 보면은 과거 철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 존재론이었다가 현대과학으로, 옛날에는 그런 현대과학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뭐 배움 그러면 사실 종교적인 뭐 이런 아니면 철학이 다였던 시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대과학으로 넘어오면서는 물리적인 실험을 통한 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논리적 진술이면 곧 참이고 진리였던 시절에서 논리적 진술 그것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 라는 걸로 넘어왔다는 거야. 됐니? 내용 조금 어려웠지. 자, 그래서 내용은 반으로 however를 기점으로 너희가 반으로 잘 잘라주면 돼. 여기까지였어. 여기까지 반, 여기 however 뒤부터 현대과학으로 반. 이렇게 됐죠? 자,